여러분, 혹시 비가 오기 전날 밤이면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장마철만 되면 평소보다 관절 통증이 훨씬 심해져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조선시대 83세까지 장수한 영조 임금도 사용했던 관절 통증의 특효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님 68세입니다. 김영숙님은 평소에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특히 장마철만 되면 통증이 배가 되어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장마철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김영숙님의 무릎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고 에어컨을 틀면 오히려 관절이 더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김영숙님의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의 약 70% 이상이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날씨 변화, 특히 습한 날씨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전통 의학에서 수백 년간 사용되어 온 관절 통증의 명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장마철에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의 불쾌지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관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대기압의 변화입니다. 장마철의 낮은 기압과 높은 습도는 우리 관절 내부의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관절 내 기압이 팽창하면서 주변 조직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이 과정에서 관절에 분포된 신경이 자극을 받아 통증이 악화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잦은 비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리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굳어지게 됩니다. 관절액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관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과 인대의 긴장입니다. 습한 날씨는 우리 몸의 근육 조직과 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관절 주위의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찬 에어컨 바람도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틀어놓은 에어컨의 찬 바람이 체온을 낮추면 관절 주위의 근육이 더욱 긴장하게 되고 무릎 안쪽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고 부종이 악화되어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습이 쌓이는 대표적인 기관을 비장, 즉 소화기계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팔과 다리를 소화기계가 관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장에 습이 쌓이는 여름 장마철이 되면 팔다리가 무거워지거나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습은 한의학에서 중요한 병리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습이 체내에 쌓이면 기혈의 순환이 방해받고 특히 하체로 내려가면서 관절에 정체되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마철에 특히 무릎, 발목 등 하지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절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우슬이 등장합니다. 우슬은 한자로 우슬이라고 쓰는데 이름을 풀이하면 소의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우슬의 마디 형상이 소의 무릎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슬은 비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초본식물인 쇠무릎의 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산 우슬을 천우슬, 한국산 우슬을 상우슬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우슬의 맛은 쓰고 신맛이 나며 독이 없고 한의학에서는 간과 신장에 작용한다고 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우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슬은 한습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하는 것과 남자의 음이증과 노인의 요실금을 치료하며 골수를 보충하고 음기를 잘 통하게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게 하고 월경을 통하게 하고 유산을 시키며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것을 낫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슬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하지의 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의 통증에는 빠짐없이 처방되곤 합니다. 습이 하체에 정체되어 발생하는 관절 통증에 우슬만큼 효과적인 약재는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우슬의 관절 통증 치료 효과는 확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슬은 항염증 작용, 항관절염 작용, 진통 작용, 항골다공증 작용까지 관절 건강에 필요한 모든 효능을 갖추고 있어 관절에는 특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풍탕이나 소경활 혈탕 등 관절 통증에 자주 쓰이는 한방 처방에는 어김없이 이 우슬이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슬의 양리학적 성분을 살펴보면 뿌리에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가수분해되면 올레아 놀릭산이 생성되고 칼륨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슬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소 근육과 골격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경통, 타박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류마티스성 관절염, 풍습성 관절염,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리와 디스크 등 관절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다섯째, 전신이 잘 붓거나 신장의 기능 저하로 소변을 잘 못 보면서 통증이 있고 피가 섞인 소변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고혈압에 의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혈압을 하강시키면서 뇌혈관의 경련을 이완시켜주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슬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왕들도 우슬이 들어간 약이나 차를 많이 마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장수의 상징과도 같은 영조 임금입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유명한데 오래 산 만큼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관절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섭취한 것이 우슬이 듬뿍 들어간 송절차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편 43년 1월 15일 기록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영조가 관절이 좋지 않아 거동을 못하다가 송절차를 섭취한 후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선대의 영혼께서 내려주신 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송절차의 주 원료가 바로 우슬, 오가피, 밤, 소나무 뿌리였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료진들이 영조 임금을 위해 처방한 것이 바로 우슬이 주성분인 차였다는 것입니다. 우슬의 효능은 관절 통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홍화, 당귀와 함께 배합하면 부인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 월경 부족, 무월경, 휘발월경 등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중국에서는 출산 및 유산의 유도에 널리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궁수축 등의 효과가 있어 임산부는 아무리 관절이 좋지 않아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슬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슬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비해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한 임상 보고가 거의 없는 만큼 차로 만들어 먹기에 좋은 약재입니다. 우슬차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슬은 뿌리 약재로 흙과 같은 불순물이 많으므로 깨끗이 세척하여 준비합니다. 물 1.5리터에 우슬 20에서 40g을 넣고 30분 정도 끓입니다. 이때 약한 불에서 끓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강한 불에서 끓이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슬은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 꿀이나 레몬을 첨가하여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슬차를 마실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산부는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자궁수축 작용이 있어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비위가 허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처음 복용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넷째,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우슬차의 복용법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2-3회 식간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식후 1-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꾸준히 2-3개월 정도 복용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슬 외에도 관절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수영,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둘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과체중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세요. 관절이 차가워지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염 효과가 있는 생강과 강황,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마시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잠잘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신발도 중요한데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피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슬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슬은 다양한 형태로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건조된 우슬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우슬 추출물을 캡슐화한 제품, 우슬이 포함된 복합, 한방 제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슬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중국산과 한국산의 효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색깔과 향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우슬은 연한 황갈색을 띠며 특유의 향이 납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한약 제상이나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넷째, 보관 시에는 밀폐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또한 우슬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다른 약재들도 있습니다. 두충은 허리와 무릎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우슬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가피는 근골을 강화하고 풍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우슬과 궁합이 좋습니다. 당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우슬의 효과를 보완해 줍니다. 계절별 관절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 반응을 주의하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보온에 신경 쓰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큰 시기이므로 옷차림에 주의하고 겨울에는 추위로 인한 관절 경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보온과 실내 운동을 하세요.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입니다. 발목 돌리기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해보세요. 무릎 굽혔다 펴기를 천천히 10회 반복하세요. 어깨 돌리기를 앞뒤로 각각 10회씩 해보세요. 목 돌리기를 좌우로 천천히 5회씩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운동도 꾸준히 하면 관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과 관절 건강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수면과 관절 건강의 관계도 밀접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관절 주위 조직의 회복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물 섭취도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액의 생성을 돕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절염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도 천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슬과 같은 전통 약재들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슬이 만능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슬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약재이지만 심각한 관절 질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슬을 복용하기 전에는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한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마철 관절 통증은 단순히 날씨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대기압 변화, 습도 증가, 활동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슬은 수백 년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온 검증된 약재로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의 습을 제거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장마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슬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비위가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슬차를 만들 때는 정확한 방법을 따라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 우슬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슬차도 최소 2,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과용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김영숙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숙님은 한의원에서 우슬이 포함된 처방을 받아 복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가벼운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김영숙님의 관절 통증은 현저히 개선되었고 지금은 장마철에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김영숙님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관절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치료와 건강 관리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관절 통증이 심해진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서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젊을 때부터 관절 건강에 신경 쓰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슬차는 관절 건강 관리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관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운동, 식이요법,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절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관절은 활동적이고 즐거운 노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관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마철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우슬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건강관리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절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